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86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5강으로서 공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서 Q&A 형식으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차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강의의 주제를 Q&A 형식으로 일단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공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이번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주제를 Q&A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면 공장건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공장건물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을 보시면 공장건물에서 상품의 제조, 보관, 가공 등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환산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은 지역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공장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이어야 합니다. 또 이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사항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이고 또 한목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관련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장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결 요지를 이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건물이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나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 행위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공장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박스 안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공장 건물 내부에 사무실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 외부에 컨테이너 시설을 갖추고 그 사무실이나 컨테이너에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이러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공장 건물도 당연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5강에서는 공장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장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법률과 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건물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장 건물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건물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조라는 사실 행위와 영업 활동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럴 경우에 공장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